안녕하십니까. 마이다스 가치투자의 마이다스입니다. 자, 오늘 시장은요, 한마디로 눈치 보기 장세가 극심한 시장이었다, 이렇게 봐도 되고요. 그동안 지수가 제법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날이다, 이렇게 봐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말에 있을 잭슨홀 미팅 보고 투자 방향을 결정하자, 이런 이제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조정이 나온 하루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이렇다 보니까 시황에 대해서 크게 얘기할 게 없으니까 요즘에 자꾸 뭐 금융 상품이나 좀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ELS, DLS 최근에 문제가 좀 되고 있고, 독일 국채 때문에 DLS 투자하신 분들이 손실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좀 이슈가 되고 있기도 한데요. 우리가 좀 정확하게 좀 알고 갈 건 알고 가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주제를 삼았고요.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최근에 이제 DLS 판매 때문에 이제 말들이 많죠. 투자가들이 거의 원금의 90%에 육박하는 손실을 보다 보니까 막 은행을 욕합니다. 사실은 사기 판매했네, 팔지 못하는 물건을 팔았네, 뭐 이런 식으로 욕을 하는데요.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가 자본시장법이 개정된 지가요 2009년 2월이에요. 그 개정의 핵심이 뭐냐면요, 포괄주의예요. 금융상품을 이것만 팔아라가 아니고 이것만 빼고 나머지는 뭐든지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시장법이 획기적으로 그때 개정이 됐는데요. 지금은요, 팔지 못할 상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뭐 일기예보까지 심지어 다 지수화해서 팔 수 있는 게 요즘에 금융시장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엊그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뭐 DLS를 은행이 판매하는 게 옳은지 검토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거는 뭔가 잘못된 발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왜 그런가 하니 은행은 뭐든지 팔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만 이렇게 발언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은행들이 적절하게 불안전 판매를 안 하고 정확하게 설명 의무를 고객에게 하면서 팔았느냐, 이것을 확인해 보겠다, 이렇게 해야 되지. 오늘 뭐 금융 소비자원인가 어딘지 기억은 정확하게 안 나는데요, 뭐 은행장을 고소했더라고요, 사기 판매 혐의로. 자, 이런 부분이 너무 앞서가는 거다. 먼저 그 고소나 이렇게 비난을 하기 전에 은행들이 적절한 설명 의무, 여기서 설명 의무라 하면요, 중요사항의 설명 의무예요. 고객한테 이 상품은 원금이 보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손실은 어떤 때 손실을 보는지, 또 손실을 보면 얼마까지 손실을 보는지, 이런 것을 고객한테 설명해주고 사인 받았다고 하면요, 은행은 사실상 책임이 없는 겁니다. 수익성 제고 차원에서 뭐든지 팔 수 있는데 무턱대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 봅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서두가 길어졌는데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자, ELS, DLS 이렇게 설명을 먼저 드리면요. 자, ELS는 주가 연계증권이라고 하고요. 이제 뭐 DLS는 이제 파생 결합증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둘이 같다고 보셔도 괜찮아요. 다만 그 대상이 되는 상품이 ELS는 주가지수나 주식에 연계돼서 이제 주가 연계증권이라고 하는 거고요. DLS는요, 그 대상이 이자율, 통화, 뭐 실물자산에서 금, 은, 원유, 구리, 곡물 뭐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을 수가 있죠. 아까 제가 얘기한 일기예보도 될 수 있고요. 뭐 아닌 말로 뭐 지나다니는 뭐 돌멩이도 지수화할 수 있으면 다 상품이 되는 겁니다. 자, 신용위험도 가능하고요. 뭐 어떤 사람이 사망할 확률, 뭐 지수화만 할 수 있으면 뭐든지 가능합니다. 뭐 그래서 상품이 정말 무한대라고 봐도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DLS나 ELS는 같고 이 파생 결합증권에 포함되는 거다, ELS도.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ELS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이니까 ELS가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하거든요. 하지만 둘이 같다고 보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보고요. 먼저 ELS의 구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ELS는 이제 원금 보장이 있고 원금 비보장이 있는데요. 자, 왜 어떤 때 원금 보장이 되고 어떤 때 원금 비보장이 될까? 먼저 그것을 알려면요. 우리가 ELS를 투자하면 그 돈을 어떤 식으로 구조화해서 만드는지를 봐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1억이라는 돈을 ELS에 이렇게 가입을 한다고 하면요. 그 돈 중에 95%, 일례로 9,500만 원은 뭐를 산다? 채권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채권은 안전하죠? 안전하잖아요. 특히 국공채 같은 경우는 거의 완전하기 때문에 떼일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9,500만 원은 안전한 데다 95%는 투자를 하고요. 그러면 이것만 갖고는 수익을 못 내니까요. 5%는 굉장히 아주 위험한 상품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 매수는 똑같아요. 원금 보장이나 비보장이나 원금의 대부분은 이렇게 이제 이자를 받는 이런 안전한 상품에 투자하고 이제 위험 상품에 이제 뭐를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보장되느냐 안 되느냐 그 차이가 있는데요. 자, 옵션을 매수한 거고 비보장은 옵션을 매도한 거예요. 둘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일례로 자, 콜옵션을 하나 예를 들면요. 콜옵션을 매수한 사람은요. 이런 수익 구조로 갔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콜옵션은 그 상품이 상승할 때 이익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승한다고 치면 이렇게 이익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익이 무한대예요. 상승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이익이 천차만별로 커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콜옵션을 매수한 상품이고요. 다만 손실은요. 손실은 여기에 한정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요. 원금을 보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손실은 뭘로 메꿔준다? 아까 1억에서 9,500은 9,500은 국채를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자를 받잖아요. 자, 이 이자하고 요 손실하고 둘이 매치를 시켜주면 원금은 보장되면서 옵션에서 대박나면 수익을 줄 수 있는 거죠. 추가 수익을. 이게 원금 보장형의 상품 설계고요. 자, 원금 비보장형은 어떻게 되냐면 똑같습니다. 9,500은 9,500에 요거는 채권에 투자해요. 똑같이. 하지만 아까 옵션을 투자할 때 아까는 콜옵션을 매수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그 반대 포지션 콜옵션을 이렇게 매도하는 겁니다. 자, 콜옵션을 매도하는데요. 옵션을 매도. 이때는 왜 원금 보장을 못 해주냐면 이익이 이거죠. 여기 이익은 이렇게 한정이 돼 있죠. 콜옵션 매도한 사람. 다만 손실은 무한대잖아요. 이 무한대 손실을 어떻게 보장을 해줍니까? 아까는 이 손실이 이렇게 한정돼 있으니까 이자로 보상을 해주니까 원금 보장인데 이거는 그래서 보장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금 비보장과 보장은 이 차이가 있다. 그냥 뭐 파생상품 포지션에서 차이가 나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요. 자, 용어가 정리 간단히 해드리면 이제 기초자산은 설명드렸죠. 주가지수, 금문, 환율, 뭐 곡물, 뭐 신용의혹 뭐든지 다 되는 겁니다. 이게 기초자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어려운 용어일 수도 있는데 베리어라고 하는데요. 베리어는요. ELS에서 뭐다? 조건이라고 보면 돼요. 자동 해지가 뭐냐면 조건을 충족하면 이제 해지가 되거든요. 조기 상환이라고 하는데요. 조기 상환이라고 붙이는 게 더 좋겠네요. 조기 상환을 달성할 수 있는 조건. 보통 뭐 원금의 90% 이상, 70% 이상, 85% 이상 뭐 이렇게 설정해 놓은 거 있어요. 그것을 베리어라고 하고요. 조기 상환은요. 그 조건이 충족되면 상품이 자동으로 이제 해지인데요. 이 해지가 거꾸로 다른 말로 하면 조기 상환을 해주는 거예요. 조기 상환은 원금 플러스 이자를 주는 거다. 자, 만기 상환은 조기 상환이 아니고 만기까지 가서야 원금과 이자 아니면 손실 볼 수도 있겠죠. 낙인이 되면요. 뒤에 나오겠지만 하여튼 만기에 가서 상환되는 걸 만기 상환이라고 하고요. 낙인은 기초자산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졌을 때 손실로 가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 낙인은 원금 보장형에서는 의미가 없겠죠. 그죠? 원금 비보장형에서 의미가 있는 거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까지는 뭐 어려운 게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요. 원금 보장형과 원금 비보장형. 아까 설명했죠. 보장형은 뭐다? 채권하고 옵션 매수를 결합한 거다. 원금 비보장형은 뭐다? 채권하고 원금 매도를 옵션 매도를 결합한 거다. 왜 비보장이냐? 옵션 매도는요, 손실이 무한대예요. 그래서 보장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정도만 알면 되고요. 이 자세한 내용은 그냥 참고로만 보시고요. 우리가 원금 보장형은 좀 검토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면 위험하지도 않잖아요. 원금 조금 옵션에서 날리지만 그 날리는 부분을 그 채권 이자에서 보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예금보다 조금 더 주는 수익률이거든요. 자, 근데 원금 비보장형은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보편적인 스텝 다운형이라고 이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텝 다운형이 뭐냐면요.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걸 베리어라고 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 계단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렇게 스텝 다운형이라고 하는데요. 이 위로 올라가면 조건을 충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기 상환이 이루어지는데 보통 이게 36개월이면 몇 년인가요? 3년짜리죠. 3년짜리면 이렇게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6개월에 한 번씩 검토를 하는 거예요. 얘가 저 베리어를 위에 올라섰냐 안 올라섰냐. 그래서 올라섰으면 돈 주고 끝내는 거예요. 자, 근데 요 밑으로 주가지수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요 낙인만 터치 안 하면 터치 안 하고 만기까지만 가면 다 원금과 수익을 돌려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뭐, 스텝 다운 낙인형이 있고, 노낙인이 있는데, 낙인은 이렇게 여기가 있는 거고, 노낙인은, 손실 구간인 이 낙인, 낙인, 이 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야, 이게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면 이 조건이 더 틀려지는 거죠. 뭐든지. 자,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자, 낙인의 수준에 따라서 이제 상환 조건이 바뀌는 거니까 이런 상품도 있고 이런 상품도 있다. 이거는 손실이 안 나겠죠. 낙인이 없으니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수익과 손실의 구조예요. 자, 어떤 때 수익이 나고 어떤 때 손실이 나는가. 그게 제일 중요하고 투자가들이 그걸 가장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 낙인이 발생하지 않고 조기 상환하는 거 아주 좋죠. 자,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자, 이런 경우입니다. 자, 보시면요. 낙인, 여기를 터치 안 했죠. 그리고 이렇게 3주차, 3주차가 아니라 18개월 차에 요 위로 올라섰죠. 이걸 이제 베어리어를 터치한 거죠. 아까 베리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조기 상환되고 18개월 만에 내가 투자한 원금 및 약속한 수익을 다 받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로 중간에 떨어졌잖아요. 주식이 됐든 뭐 주가 지수가 됐든 아무 상관없어요. 이건 아무 상관없어요. 이 구간 여기만 터치 안 하면 뭐 여기까지 떨어져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떨어지고 한 번도 조기 상환 조건을 못하고 요 만기까지 가더라도 요 낙인만 터치 안 하면 원금과 수익은 다 보장받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가 있다? 낙인이 발생하지 않고 만기에 받는 거. 아까는 조기에 받았죠. 이번에는 제가 설명을 이미 드렸는데요. 자, 이 한 번도 달성을 못했어요. 이런 식으로. 한 번도 이 위로 여기 잠깐 올라섰지만 어차피 검토할 때는 이때 달성을 못했으니까 전부 조기 상환 조건을 충족하지는 못했지만 만기까지 여기 낙인을 터치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원금과 수익을 전부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살펴보면요. 낙인이 발생하고, 낙인이 발생했으니까 일단 큰일 났네요. 원금과 수익을 받는 경우입니다. 그렇더라도. 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다? 자, 이런 경우에는요. 자, 낙인을 터치했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올라서서 이렇게 조기 상환 조건을
달성을 했습니다. 자, 이래서 비록 낙인을 했지만 만기 전에 조기 상환 조건을 달성했기 때문에 5주차에 원금과 수익을 다 돌려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손실 나는 경우인데요. 이때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낙인이 발생하고 이제 만기까지 가는 경우인데요. 이때는 이제 최악의 경우죠. ELS에서 이번에 문제되는 경우도 이럴 만기가 얼마 안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독일 고체 그거. 자, 어떤 경우냐면, 자, 낙인을 이미 했죠. 한 번도 조건 달성을 못 하고요. 낙인을 다 하고, 자, 이 안에만 있었으면 좋았는데, 낙인을 하고, 한 번도 조기상환 조건을 달성 못 하면서 만기까지 이렇게 왔다. 그러면, 낙인을 했기 때문에, 이 수익, 여기가 최종 마이너스 수익이 되겠죠. 이제 손실이 크게 발생하는 경우고요. ELS 투자에서 가장 손실이 많은 이제 가장 안 좋은 케이스가 이 네 번째 케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ELS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물론 상품도 엄청나게 많고 복잡한데요. 제가 오늘 설명드린 것은 ELS, 특히 파생 결합증권 중에 주가 연계증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중에서도 스텝다운형, 가장 보편적인 거 수익 구조를 설명드렸으니까요. 대부분의 상품은요, 이 구조에서 벗어나지 않고요. 거기서 이제 조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낙인, 구간 뭐 이런 거 차이가 있는 거고 수익률 차이가 있는 거지. 큰 흐름은 지금 제가 설명한 거하고 같다. DLS도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할 때 이 정도는 알고 투자하셔야 그래도 큰 낭패를 안 볼 수 있다. 그리고 뭐 뉴스에서 나오는 것처럼 뭐 파생 결합 상품 이런 걸 왜 파냐, 다 사기인데 사기 아닙니다. 그걸 모르고 샀을 때가, 모르고 속여서 팔 때가 사기지, 상품이에요. 금융 상품이기 때문에 잘 알고 손실이 어디까지 보는지, 그 다음에 연금이 보장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거 잘 알고 사면요, 사기가 아닙니다. 자, 오늘은 ELS, DLS 한번 살펴봤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